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더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시사의 그 큐브라는 와인더입니다. 네, 가격대는 지금 약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화이트 흰색 모델이고요. 와인더가 생각보다 잔고장이 많이 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그냥 최저가로 구매하시기보다 정식 판매처에서 보증서를 제공해주는 제품, 조금 더 비싸도 그런 거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이미 다 보셨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보증서 스탬핑 있어야 되고요. 네. 박스를 열어보면 이제 와인더하고 이제 그 와인더에 시계를 끼우는 쿠션과 네, 와인더 겉에 이제 그 와인더의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렇게 투명한 덮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를 좀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편이라 이 덮개가 좀 불편해서 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따가 조립하는 모습, 그 부설한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더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어떤 귀여운 그런 외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그 초기 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게 붙어 있고 포스트잇처럼 생겼네요. 여기 안쪽에는 이제 시계를 고정할 수 있는 쿠션, 그 쿠션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동부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전원 버튼, 그리고 제품의 아래쪽에는 회전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 아까 보증서에서 보셨던 제품 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번호하고 보증서에 있는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가 돼야지 나중에 AS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와인더가, 이게 박시라는 브랜드가 약간 대만에서 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보증서를 꼭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잔고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699번. 네. 이쪽에 이제 네 개의 어떤 그런 홈이 있는데, 이 박시 와인더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원을 공유하는 그런 홈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와인더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위에 이제 와인더를 하나 더 쌓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아쉽게도 저한테 와인더가 하나 더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원 어댑터가 하나만 있어도 두 개를 구동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과 그 이제 다른 한 와인더의 위쪽 부분, 여기를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제거하려면은 이쑤시개 같은 걸 이렇게 눌러갖고 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빠집니다. 손톱이 짧아서 잘 안 되네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잘 보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와인더의 여기 이쪽 접촉 부분과 이쪽 부분이 서로 맞닿도록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4개를 다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댑터 하나로 이렇게 와인더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와인더를 구동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제품은 전원 공유 스테이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와인더 밑에 이 접촉 부위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션 하나와 어댑터 하나로 이제 와인더를 또 이렇게 여러 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는 그냥 220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어댑터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제 전원선에 이거를 꼽게 되면 와인더를 하나만 구동시킬 수가 있고, 전원 스테이션에 이쪽 부분에 이제 끼우게 되면은 이 전원 스테이션에 전기가 이제 공급되면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수의 와인더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박시 와인더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인더 시계를 고정하는 쿠션이 이제 사이즈가 2가지라는 게 가장 컸어요. 이제 저처럼 손목이 얇은 사람들은 시계줄을 좀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 쿠션 이게 이제 와인더에 사용하는 쿠션인데요. 이게 시계보다 이 쿠션이 너무 크면 이게 그 자칫하면은 시계에 좀 무리를 좀 주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착용하는 시계를 쿠션에다 고정을 시켜보면 쿠션이 약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닫아야 될 정도로 제가 좀 손목이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쿠션이 이제 이 시계를 계속 자극을 하면서 어떤 뭐 연결되는 어떤 핀이나 이런 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브레이슬릿이 콤비로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줄 늘어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 박시 와인더는 쿠션의 크기 자체를 2개를 지원합니다. 네,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쿠션, 왼쪽에 있는 쿠션이 이제 일반형 쿠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쿠션은 슬림형 쿠션입니다. 이게 딱 보기에 근데 슬림형이 훨씬 등치가 커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봐도 이제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실제로 슬림형은 와인더에 이렇게 부착하고 제거하는 게 약간 좀 일반형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림형의 시계를 고정해 보면 이렇게 빈 홈에 이렇게 시계를 끼울 수가 있고, 저처럼 손목이 얇은 사람도 이게 시계에 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손목이 얇은 사람들도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인더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쿠션이 슬림형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와인더에 집어넣으려면 약간 좀 힘을 좀 줘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슬림형 쿠션을 사용하니까. 네,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요. 투명 커버를 씌우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시계를 보호하면서 와인더가 동작하는 소음을 외부로 좀 나가는 걸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시고요. 이게 와인더가 동작 중일 때는 시계를 제거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와인더가 이제 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 설명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와인더를 구매하시면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와인더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시계를 빼실 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이제 가장 편한 게 이렇게 손을 위로 넣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넣어서 약간 당기듯이 이렇게 빼주는 게, 네, 이렇게 빼주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와인더에 좀 무리도 좀 덜 갈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일반형 쿠션 같은 경우에는 넣고 빼는 게 슬림형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네, 좀 다른 시계를 넣고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어가고, 네, 뺄 때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빠지고. 그래서 저는 슬림형 쿠션을 사긴 샀는데 사실 일반형밖에 쓰질 않았어요. 이게 슬림형 쿠션이 약간 좀 더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만져보면 얘는 확실히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얘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같은 힘을 줘도 얘가 훨씬 더 말랑말랑한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더를 그 침대 옆에다 놓고 이제 잠자기 전에 시계를 풀어서 와인더에 끼워 놓고 이제 취침을 하는데, 와인더가 동작하는데 발생하는 소음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음이 좀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요. 일단은 동작을 한번 시켜서 소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요 밑에 있는 회전수는 와인더 안에 매뉴얼에 각 시계별로 권장하는 회전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와인더는 이제 시계가 멈추지 않게끔만 최소한의 동력을 전달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고, 풀 와인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와인더에 넣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와인더에 넣어놓고 시계를 뺐을 때 파워 리저브까지 시계가 멈추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전원 어댑터를 이제 꽂게 되면은 이제 전원이 공급되었고요. 여기 이제 그 전원 버튼이 이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갖다 대주면 와인더가 구동이 됩니다.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소음이 없는 편이고요. 와인더의 동작은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혼합을 하던지 한쪽만 선택하던지 다 설정이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요 이제 캡을 씌우게 되면 아까보다는 소음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구동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전원 끄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와인더를 써야 좋냐 안 써야 좋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류 용도의 시계는 와인더를 좀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스크류 용도가 아니면 저는 굳이 와인더를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류 용도는 사용자가 조작을 하다가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하는 여러 그런 어떤 불편이 좀 있어요. 물론 방수 능력은 조금 더 좋겠지만, 그래서 시계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스크류 용도 시계예요. 이렇게 그냥 용도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용도를 이렇게 잠그실 때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부드럽게 살짝 돌려가지고 이 그 스크류가 이제 서로 맞물린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조금씩 돌려서 이거를 잠궈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힘으로 돌리시다가는 여기 그 나사산이 모두 마모가 돼서 방수 능력이 저하되고 나중에 이제 오버홀 하실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도를 조작하지 않도록 시계가 안 멈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크류 용도인 시계는 그냥 와인더에 보관하는 거를 조금 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뭐 티스토 PRX처럼 그냥 이제 이렇게 당기면은 빠지는 그냥 일반 푸시다운 용도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멈춰도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날짜만 맞추고 대충 그렇게 착용하면 되니까, 예, 이런 시계들은 굳이 뭐 와인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박시 와인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